예, 김의겸 의원의 이른바 청담동 술집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김의겸 의원과 협업을 했다라고 하는 온라인 매체의 진실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매체는 계속해서 이 한동훈 장관 집을 두드리면서 뭔가 더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이 옳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그쪽 주장은 뭐 사전에 연락을 했으니까 스토킹이 아니다. 그렇게 취재해 보셨어요? 그렇게 취재 안 해보셨죠? 네. 네. 사전에 연락을 안 했죠. 이것도 정 변호사님에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물론 그 타이틀은 누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취재원의 집을 가요. 취재원의 사전 동의 없이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요. 그리고 안으로 이제 공동 현관을 통과해야 이제 집에 현관에 도착하니까요. 공동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른다든지 문을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또 우편함에 우편물이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제가 생각을 해보면 더 탐사는 신문사 맞고요. 그러니까 신문법상의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언론 매체가 맞고 네, 기자가 맞다. 기자가 맞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여기 그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국회의원들한테는 면책 특권이 있지만 기자한테는 면책 특권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침입일 때 사람들이 조금 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 집에는 안 들어가지 않았느냐. 엘리베이터, 복도, 공용 계단 이 정도가밖에 안 갔는데 이게 주거 침입이냐? 관련해가지고 법원에서도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이 뭐 비밀번호나 관리 경비원 같은 그 방식으로 통제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탐사 지금 뭐 여러 분 가셨던데 그분들은 이제 주거 침입죄가 되는데 이게 보통 주거 침입죄가 아니고요. 폭처법,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여러 명이 이렇게 우르르 떼지어 가지고 주거 침입을 하면 공동 주거 침입죄가 돼 가지고 형이 2분의 1이 가중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지만 보복 범죄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범죄가 하나 있었거든요. 스토킹 처벌법.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고발해 가지고 입건이 됐다라고 하니까 아 내가 스토킹 처벌법으로 그 처벌받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그런 보복의 목적이 인정이 되면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뛸 거고요. 그다음 기존에 입건된 그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입건까지 됐는데 반성 안 하고 이건 또 하나의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스토킹 자체로도 좀 그 형량이 세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 더 탐사 기자분들은 왜 저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아무리 법이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이상하다 싶습니다. 일부 해석 나오는 걸 보니까 강진구 여기 기자를 비롯해서 저분들은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자기들을 고발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청담동 바 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 기록이 자신들한테 넘어와서 실체적 진실에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던데. 그런데 그분들은 감옥에 안 가보신 분들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제 감옥 가고 접견 가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제가 그 가늠이 잘 안 되는데 판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특가법에 이제 보복 범죄가 보복의 목적이 없으면은 뭐 3년 이하 이렇게 낮아지는데 보복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 판단이 되면 1년 이상 30년까지 징역 나오거든요. 이게 집행유예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 한동훈 너 저기 압수수색 영장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대놓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협박을 한 것이 아닌가 보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보기엔 무모하다 싶습니다. 무모한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좀 범죄 행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아파트에 들이닥쳐 갖고 도화록을 열려 그러고 막 비밀번호 누르니까 여기서는 지문 입력하세요. 다시 시도하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뭐랄까 그 택배 살펴보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예. 국민들 그리고 이 사건이 뭡니까 청담동 이른바 바 사건이라는 게 어떤 여자분이 남자 친구하고 그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본인이 자백했고 모든 게 끝난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남는 거라고는 수사하면 뭐가 남았겠어요. 아, 그 앞에 이세창 씨하고 이 뭐 여성 간에는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왜 이렇게 믿게 됐는지 이 정도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수사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이렇게 한다는 예. 것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나 좀 잡아가다 줘. 민주투사 될 거야. 이 예.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분도 크게 뭐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논란이 되는 거는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동훈 장관 말 가운데 민주당과 이 매체가 협업을 해서 이 과거의 정치인들과 정치 카페가 협업한 것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민주당이 정치 깡패랑 협업을 했다라는 뜻처럼 들려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태도를 가만히 보면 국회에서 답변에서도 보면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 국회 본 그 의정 예. 석상에서 아예 답변을 할 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 모욕적 단어를 쓰거든요. 예. 직업적인 뭐 음모론자라는 말을 아주 도발적으로 예. 사용을 한다든지 오늘도 보니까 정치 깡패라는 말을 민주당 의원이라는 말과 함께 썼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실은 의도적인 도발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이 문제가 가만히 보면 언론 자유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조국 뭐 사태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여러 사건들의 예. 경우에 이 언론이 취재 경쟁이나 취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여러 이제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금도를 어디까지 우리가 설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은 늘 있어 왔고요. 예. 또 저도 좀 썩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가끔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국민들께서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뭐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언론 자유를 우리 자유의 1번으로 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예. 23번이나 자유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MBC 기자를 예. 사실 본인 마음에 안 드는 보도를 했다고 해서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그걸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이 버젓이 지시를 하고 있는 이런 예. 현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지나치게 언론 취재에 대해서 좀 공안적 시각으로 예. 범죄다라고 하는 식으로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사실 그 청담동의 그 예. 진실의 문제가 어떤지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뭐 해당되는 첼리스트 분이 아마 경찰에 나가서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남욱 씨도 그렇고 유동규 씨도 그렇고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걸 법정에서 번복한다든지 지금 뭐 나와서 여러 딴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진실과 사실 확인할 때까지는 뭐 어느 게 이제 예. 뭐 정확한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오히려 조금 이제 이 문제가 확전되지 않도록 예. 공인이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공인 아닙니까? 공인이면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면 본인 표현대로 일국의 장관이라면 예. 그것도 법을 관장하는 장관이라면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예. 동시에 좀 책임 있게 답변을 하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으면 말로 예. 저는 뭐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전달하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한다. 그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제가 이제 김영규 의원 말씀에 반박을 할 뭐 이유도 없는 건데 다만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합리적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김영규께서 저는 말씀하실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알겠는데 제가 진짜 예견하건데 그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고 한동훈의 말이 거칠다, 국회의원 알기를 굉장히 하대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한동훈 장관 다음에 대통령 후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진짜 그거는 제가 100% 보장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국민들은 한동훈 장관의 말이 거칠다고 뭐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오히려 민주당의 접근 의원들의 태도나 이런 데 대해서 의원 우월주의에 빠진 부분으로 오히려 그런 부분 시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대목을 유심히 보시라. 제2의
추미애 장관 나오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성범 우리 선배님 조언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희들이 뭐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해서 문제가 삼는 건 아닙니다. 예. 공인이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말과 태도, 행동은 책임 있어야 하고 또 굉장히 품격이 있어야만 그 정권과 예. 정부의 품격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별히 한동훈 장관이 직접 지금 고소를 계속하고 계신데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취재의 자유를 누리려면 권력자가 예. 그렇게 직접 나서서 법적 대응을 막 하게 되면 사실 언론 자유는 이제 알겠습니다.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신성범 의원님 말씀대로 한동훈 장관이 진짜로 정치를 할 모양인가 본데요. 저는 글쎄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또 다른 그런 검사 출신의 정치인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야의 얘기를 잠깐 듣고요. 민주당 쪽에서 이 술자리 문제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입니다. 더 탐사라는 매체를 제가 뭐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그냥 폭력배의 다름 아니다. 전 그런 인상입니다. 실제가 언론의 자유는 있죠. 네. 모든 자유는 상대방과의 공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취재 윤리에서 벗어나는 거다, 어긋나는 거다. 김두수 총장님, 지금 김의겸 의원은 만일 나중에 또 다른 이런 상황이 똑같이 생긴다면은 자신은 또다시 국회에서 장관을 상대로 이런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의혹 제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은 표명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특검이라든지 또 진상규명 TF를 주장하셨던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지도부도 지금 김의겸 의원과 비슷한 맥락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매체의 보도가 잘못됐다는 게 확인된 이상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뭐 정부 여당을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게 더 전략적으로 낫지 않아요? 일단 제가 볼 때 김의겸 의원은 이미 좀 유감 표명했고 사과는 아니고 유감 표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사과 문제는 조금 뭐 예. 또 좀 더 진상이 더 확실히 확인된다든가 뭐 이런 게 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예.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언론 자유나 취재 문제가 좀 지금 많이 얽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탐사 부분과 국회의원의 경우에 이제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일종의 이제 해법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예. 여기는 마치 이제 해법을 굉장히 뭐 나쁜 어떤 그 작업처럼 이야기하지만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예.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그건 종종 다 있는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아가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 국정감사 과정이었고 그런데 이제 더 탐사가 좀 적극적인 취재를 본인들 이야기로는 한동훈 장관의 뭐 일상을 2번 정도의 이제 취재를 따라가 봤는데 그걸 한 장관이 이제 이걸 스토킹이라고 고소를 해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감정이 생겨서 얽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언론 매체의 미디어 환경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약간 본인들의 열성적 구독자에게 좀 더 충성하는 행식을 띠다 보니까 일상적인 상식이 좀 벗어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과거 우리의 취재를 보면 흔히들 뭐 이런 심층 취재를 보면 아파트 현관에 가서 초인종 누르고 대화하고 혹시 누구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지금까지 다 봐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다 정당하던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준을 세운다면 앞으로도 그런 게 적용돼야 되겠죠. 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공적인 사람이라면 아까 이제 의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사항이 생기면 좀 더 대화하고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감내를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할 필요가 예. 있는데 이걸 다 법적으로 해버리니까 이 법에 얽혀가지고 이쪽은 고소해봐라, 그럼 나를 기소해라 이렇게까지 이제 언론 책임자가 나오니까 이 문제는 이제 일종의 이제 감정 싸움이 되어버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짧게 단답형으로 다시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을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그 이제 TF라든지 또 김의겸 의원을 두둔했던 분들은 사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뭐
지금 상황이 좀 애매모호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예, 상황을. 그 기본적으로는 이 상황이 이제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데 일단 원인을 이야기했던 그 첼리스트가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건 확인됐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김의원 의원도 본인의 여사를 적절하게 밝힌 거라고 보고요. TF 차원은 좀 이게 정리되면 그때 가서 할수 입장을 있지 않을까 표명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